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서학입니다. 오늘 실수와 복수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ounded above, bounded below, upper bound, lower bound, supremum, infimum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orders이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 또는 complete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theorem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또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theorem 1.11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least upper bound property가 뭐였냐면 bounded above 그 공집합이 아니면 그럼 supremum이 존재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bounded below면서 공집합이 아니면 infimum을 가지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그리고 동치인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동치가 실제로 됩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let S be an order set with the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 다시 말하면 complete한 그런 order set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B가 be a non-empty subset that is bounded below라고 할게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렇게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bounded below고 non-empty한 셋이 항상 infimum을 가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더 이제 좀 더 강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질 뿐만 아니라 infimum이 실제로는 사실은 supremum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L을 우리가 B의 lower bound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하계들의 모임. 그 중에 약간 제일 큰 게 하한이라는 거였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라고 하는 게 사실 수프리멈을 택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장은 실제로 수프리멈이 있다라는 걸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인피멈은 이 L의 수프리멈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명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제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하계 중에 제일 큰 게 하한이고, 그러면 하계 중에 제일 큰 게 하한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계 중에 제일 큰 게 하한이. 여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뭐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얘를 증명을 하면 우리가 뭘 아는 거냐면 S has the greatest low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비슷하게 greatest lower bound property를 가지면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얘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수프리멈이. 그러려면 원래 모든 집합이 수프리멈을 갖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bounded above면서 그리고 least above bound property를 갖는다는 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bounded above면서 non-empty인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프리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claim은 뭐냐면 수프리멈이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집합이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B가 bounded below니까 공집합이 아니겠죠? bounded below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lower bound가 있으면 bounded below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nce L has a lower bound, B가 lower bound를 갖는 거죠. 네. B가 lower bound를 가지니까 L is non-empty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확인해야 되는 건 L에 상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B의 임의의 원소는 L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은 거니까 걔가 상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ince B is non-empty,
take x를 하나 가져옵니다. b의 원소 x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then l이 이제 하계니까 b의 원소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친구니까요. For any y in L, y가 x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말은 x is a upper bound of L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so L is bounded above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non-empty면서 bounded above니까 supremum property 혹은 뭐 least upper bound property에 의해서 이제 L 해서 supremum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the supremum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면 supremum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upremum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정의 따라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infimum이 supremum하고 일치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infimum이 supremum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supremum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infimum, b의 infimum 역할을 하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우리가 claim 두 번째 claim 뭐냐면 infimum of b가 supremum of L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supremum of L이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infimum 그게 실제로 infimum이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하려면 첫 번째로 supremum of L이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lower bound 중에서 제일 큰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체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b의 임의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 알파를 supremum of L이라고 놓고 그리고 infimum of b 그러니까 b의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x를 이제 b의 원소 아무거나 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알파가 x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supremum of L이 x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L의 모든 원소는 사실 x보다 작거나 같아요. 거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 for any x in L 그냥 이거 알파를 supremum of L이라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모든 L의 원소는 겹치니까 y라고 하면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L의 임의의 원소는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L이 하계니까 하계들의 모임이니까 b의 원소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가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L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x보다 작거나 같으면 supremum 역시 x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supremum이 x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supremum과 x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supremum이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바로 되는 거죠. 좀 헷갈리죠? x가 그러니까 L의 상계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so x is an upper bound of L이라는 얘기죠. 근데 supremum은 upper bound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hence supremum of L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이게 성립을 해야죠. 정의를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 supremum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로 알파가 이제 우리가 supremum이라고 부르려면 알파가 supremum이라고 부르려면 알파가 upper bound of E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보면 감마가 알파보다 작으면 감마가 upper bound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정의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얘를 그 대우명자를 생각을 해보면 감마가 만약에 upper bound면 그러면은 알파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한다여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걸 쓴 거죠. x가 upper bound니까 supremum val이 x보다 작거나 같다. 네. 2번의 대우명제를 쓴 겁니다.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upremum val이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건 확인을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supremum val이 lower bound for B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장난이 좀 심하죠. 여기 해석개론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이제 lower bound라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supremum val이 실제로 lower bound 중에서 제일 큰 건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lower bound를 임의로 택했을 때 그게 supremum보다 이 친구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let alpha be a lower bound of f라고 할게요. of p. 그랬을 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supremum이 그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지 걔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supremum val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지. 왜냐면 supremum val이 lower bound, infimum이라 주장을 하려면 lower bound 중에 제일 큰 거야 되니까. 괜찮죠? 네, 좋아요. 얘를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알파가 supremum val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L이 아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의를 잘 보세요. L이 뭐였냐면 하계들의 모임이에요. 하계들의 모임. 하계들의 모임 중에 제일 큰 거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파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알파가 lower bound B이기 때문에 알파가 L 안에 있어요. 맞나요? lower bound의 모임이 L이었으니까 그게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then alpha가 이제 L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supremum의 정의, supremum은 상계니까 hence 당연히 알파는 supremum L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2번 오히려 쉽죠. 체크해야 되는 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주장하는 거 뭐냐면 supremum of L is the greatest lower bound of P. 얘를 주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명제를 다 증명을 한 거잖아요.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이게 좀 처음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안 보고 스스로 작성하는 연습을 지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별거 아니니까 이제 연습을 좀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Theorem 1.11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수프리멈하고 인피멈에 관련해서 이게 좀 처음 배우면 되게 헷갈려서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넣었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좀 없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2번부터 이제 유제 3-2번까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번부터 유제 2-1번까지 해결을 해볼게요. 수프리멈, 인피멈에 관련된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이제 non-empty subset이고요. 이제 order set의 non-empty subs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가 lower bound고 그리고 이제 베타가 upper bound B면 그러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별건 없거든요. 되게 쉬운데 알파 2가 non-empty니까 x를 하나 가져올 수 있겠죠. 원소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럼 알파가 lower bound니까 정의에 의해서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베타가 upper bound니까 정의에 의해서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추이성, transitivity 혹은 뭐 order set의 정의에서 얘가 있었잖아요. 이거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뭐 이런 게 이제 엑시옴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긴 하죠. 이제 정확하게 이 명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래 명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좀 엄밀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가 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알파가 x보다 작거나 알파가 x거나 그죠? 그리고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가 베타보다 작거나 x가 베타이거나 뭐 이런 얘긴데 얘랑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에 있는 거고요. order set이라는 거의 정의 안에 있는 거고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x가 베타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겠죠. 또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작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알파는 베타니까 또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원래는 좀 체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엄밀하게 하려면 이제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자, 유제 2-1번 볼게요. 유제 2-1번은 좀 결론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우지 않아도 뭐 대충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당연한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냥 지금 연습하시고 뭐 증명을 꼭 기억하진 않더라도 결론은 좀 이제 나중에 잘 활용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 ST가 이제 non-empty고요. 그리고 ST가 이제 bounded라고 하겠습니다. bounded라고 한다는 건 upper 그러니까 bounded below이면서 bounded above인 거 둘 다. 그러니까 상계도 있고 하계도 있는 거. 걔를 우리가 bounded라고 부르죠. bounded subset of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A가 양수면 infimum of AS는 A infimum of S고 supremum of AS는 A supremum of S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AS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AS는 뭐냐면 S의 원소들을 A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생긴 거죠. S의 원소들을 A배 한 거 AS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우지 말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이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infimum of AS가 A infimum of S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바운드드니까 얘는 존재해요. 그죠? 얘는 존재하는지 몰라요. AS가 바운드 뭐 빌로우인지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S가 bounded below잖아요. 그리고 non-empty잖아요. 그러면은 R은 우리가 least upper bound property를 갖는다, complete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네, 이거는 우리가 example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fimum이 존재를 해요. bounded below고 non-empty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아요. 근데 AS는 우리가 bounded below인지 아직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몰라요. 얘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infimum of AS도 존재를 하고 그게 실제로 얘로 나온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nfimum of AS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A 곱하기 infimum of S가 실제로 AS의 infimum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까랑 똑같은 건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 곱하기 infimum of S가 실제로 하계가 되고 lower bound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S의 원소를 임의로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그럼 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AX 형태로 생겼겠죠? 그래서 X는 S의 원소. 이렇게 AS의 원소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X가 S의 원소니까 then infimum of S라고 하는 건 S의 하계니까 X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A 곱하기 infimum of S도 A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가 양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 now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AS 임의의 원소가 A 곱하기 infimum of S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infimum of S가 lower bound of AS다. 얘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 확인을 했고, 자, 두 번째 lower bound 중에서 제일 큰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lower bound를 임의로 하나 가져와요. 자, let alpha be a lower bound
of AS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알파가 A 곱하기 인피니멈 of S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A 곱하기 인피니멈 of S가 제일 큰 거기를 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lower boun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를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then for any AX in AS X는 S의 원소겠죠? A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which implies that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X가 A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hence 그 말은 뭐냐면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A분의 알파가 더 작거나 같으니까 A분의 알파가 lower bound of S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A분의 알파가 S의 lower bound니까 인피멈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인피멈이 lower bound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요.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좀 이제 보이시나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게 뭐냐면 알파가 lower bound면 알파가 A 곱하기 인피멈 of S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체크를 한 거니까 lower bound 중에서 A 곱하기 인피멈 of S가 제일 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얘로 알 수 있는 건 A 곱하기 인피멈 of S가 is the greatest lower bound of AS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증명이 된 거죠. 인피멈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수프리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똑같죠? 이제 사실은 말만 좀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수프리멈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걸 노가다를 해야 돼가지고 또 2번도 제가 풀어야 되잖아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수프리멈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똑같은 논지로 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두 번째로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인피멈하고 수프리멈이 바뀝니다. 인피멈 오브 AS가 A 곱하기 수프리멈 오브 S가 되고요. 수프리멈 오브 AS는 A 곱하기 인피멈 오브 S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부등호만 바꿔주면 돼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지금 아니죠. 미안합니다. 다시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supreme of AS가 A 곱하기 infimum of S인지 증명하고 싶으면 여기서 약간만 부등을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upper bound of AS가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supreme of AS가 A 곱하기 infimum of S인지 체크를 하고 싶으니까 A 곱하기 infimum of S가 supreme을 체크를 하려면 여러분이 upper bound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그대로 가겠죠. A가 음수니까 지금 부등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알파가 lower bound가 되고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니까 알파는 A 곱하기 인피니멈 S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인피니멈 S가 smallest 혹은 뭐라고 했죠? least upper bound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만 살짝 바꿔주면 이명재는 쉽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여러분이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infimum of AS가 A 곱하기 supreme of S인지 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우리가 supreme of AS가 A supreme of S임을 증명을 했으면 거기서 말장난으로 이제 조금만 바꿔주면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supreme of S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supreme of S도 있겠죠. 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걔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존재를 하고 걔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A 곱하기 supreme of S가 실제로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AS의 원소를 임의로 하나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AX가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a 곱하기 supreme of s가 lower bound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supreme of s가 ax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supreme of s가 x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s의 원소니까. then supreme of s가 상계니까요. upper bound니까 이제 x보다 크거나 같겠죠. hence a가 음수기 때문에 a supreme of s는 a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끝났죠? 이제 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supreme of s가 is a lower bound of as. 됐죠? 그래서 1번이 확인이 됐고, 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greatest lower bound, greatest lower bound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lower bound를 하나 가져오고요. Let alpha be a lower bound. a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쓰면 무슨 뜻이냐면 for any ax in as에 대해서 그러니까 x는 지금 s의 원소죠. 알파가 ax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x가 a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x는 s의 원소잖아요. 이미 s의 원소에 대해서 a분의 알파가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안 되죠. 부등호가 바뀌어야죠. 미안합니다. 그죠? a가 음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모든 s의 원소가 a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뭐냐면 a분의 알파가 s의 상계라는 뜻이죠. a분의 alpha is a upper bound of s. 그렇기 때문에 a분의 알파가 supreme of s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예요. 아니죠. 크거나 같은 거죠. supreme of이 upper bound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그래서 a분의 알파가 supreme of s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알파가 a supreme of s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lower bound를 체크를 했더니 lower bound가 a 곱하기 supreme of s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a supreme of s는 lower bound 중에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 supreme of s is the greatest lower bound of as.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죠. 이제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infimum of s 플러스 t가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랑 이제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s 플러스 t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원소들의 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s의 원소, t의 원소를 가져오고 걔를 더한 것들의 모임 s 플러스 t라고 적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성립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이 친구가 존재하는지는 알고요. 이 친구도 존재하는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얘랑 얘를 안단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s 플러스 t의 인피머먼이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lower bound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s 플러스 t의 이미 원소를 가져왔을 때 이 친구가 실제로 더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ake s 플러스 t in large s plus large t. s는 large s의 원소, t는 large t의 원소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는 large s의 원소니까 s는 infimum of s보다 크거나 같겠죠? infimum of s는 lower bound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t라고 하는 친구도 infimum of t가 lower bound니까 infimum of t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s 플러스 t가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보다 크다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large s 플러스 t의 lower bound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가 lower bound of s 플러스 t다 라는 걸 체크를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게 실제로 greatest lower bound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인데요. 네. greatest lower bound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take 혹은 let alpha be a lower bound of s plus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알파가 s 플러스 t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for all s in large s, t in large t.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알파가 뭐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해요.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사실 알고 있을 때 얘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알파를 쪼개야 됩니다. 알파를 두 개로 쪼개서 x 플러스 y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x는 s보다 작거나 같게 y는 t보다 작거나 같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infimum of s보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s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쓸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모든 s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얘가 infimum of s보다 작거나 같게 만약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이 infimum of s 플러스 알파 빼기 infimum of s 형태로 써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infimum of s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알파 빼기 infimum of s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원하는 거니까 알파 빼기 infimum of s가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알파 빼기 infimum of s가 s 플러스 t 빼기 infimum of s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모든 st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증명을 하면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증명이 된 거죠.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부동호 방향이 반대예요. 원래는 얘가 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게 모든 ST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최대한 ST랑 비슷하게 해서 infimum of S랑 infimum of T랑 비슷하게 해서 이게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거의 유사하도록 만들 거예요. 거의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여기 논의는 이번 논의는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 여러분이 실수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임의의 친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의의 친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infimum of s는 s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infimum of s, infimum of t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넣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infimum of s랑 굉장히 비슷한 s를 가져올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뒤에 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네, 뒤에 exercise 3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ake 임의로 엡실론을 가져오고 그리고 infimum of s랑 굉장히 비슷한 large s의 원수 small s를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we can take 어떤 s의 원소를 가져와서 infimum of s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s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인피니머 S의 정의를 잘 보면 뭐라고 했었냐면 감마가 알파보다 크면 감마가 not a lower bound of 인피니머 S라고 쓸까요? S다라고 하는 게 정의에 있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인피니머 S보다 인피니머 S 플러스 엡실론이 더 크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로어 바운드면 안 돼요. 로어 바운드가 아니란 얘기는 걔보다 작은 S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가 아니니까 모든 S가 얘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로어 바운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스몰 S가 있어서 인피니머 S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lower bound가 그러니까 infimum of s랑 굉장히 비슷한 large s의 원소를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로 우리가 잡도록 합니다. 알겠나요? 이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s를 굉장히 작은 걸 가져오면 100만 분의 1을 가져오면 이거랑 얘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피니머 of s랑 비슷한 라지 S의 원소를 택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비슷하게 T에서도 마찬가지. We can take 라지 T의 원소를 가져와서 such that T가 인피니머 of T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성립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알파는 이게 모든 ST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 S랑 이 T에 대해서도 알파가 S 플러스 T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잡았었냐면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 플러스 2 엡실론보다 작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쓰면 알파 마이너스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 이 친구가 2 엡실론보다 작은 거죠. For all 엡실론 양수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뭐 10억 분의 1을 가져오더라도 걔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려면은 숫자가 0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수면은 모순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이유는 사실 exercise 3에서 풀 거거든요. exercise 3를 이제 스포일러 하기 싫어서 이제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할 건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by exercise 3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럴듯하죠. 왜 그런지는 제가 exercise 3에서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얘가 성립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알파가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greatest lower bound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한 거는 infimum of s 플러스 infimum of t 이 친구가 greatest lower bound of s 플러스 t다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수프리멈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프리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볼 만한 연습 문제 중에 하나는 S랑 T가 이제 똑같이 바운드 सब셋이고 근데 S랑 T가 이제 모두 사실은 양수들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양수의 부분집합 괜찮죠? 양의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건 supreme of ST가 supreme of S 곱하기 supreme of T다 이게 bounded above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죠? 이게 사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얘보다 사실 좀 더 어렵거든요. 연습 문제로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또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인피멈도 똑같아요. 인피멈 of ST가 인피멈 of S 곱하기 인피멈 T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쓰여요.
이거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연습 문제를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배치를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처음에 헤맸는데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프리멈, 인피멈 해가지고 오더에 대한 실수의 오더에 대한 성질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증명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수에 대해서 막 덧셈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연산에 대한 성질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실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연산이 있다는 거예요. 덧셈하고 곱셈이라는 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의 성질 혹은 뭐 정의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오히려 오더보다 좀 더 익숙해가지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드라고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덧셈하고 곱셈이 있고 걔가 굉장히 잘 behave를 하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field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field 이게 뭐냐면 어떤 셋인데 근데 연산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called addition.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덧셈하고 곱셈은 어떤 연산이냐면 그냥 아무런 연산이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항 연산 혹은 binary operation이라고 하는 거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F 크로스 F를 F로 보내야 돼요.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곱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F랑 F 두 개를 가져와서 순서쌍들의 모임이었죠. 순서쌍들의 모임, 순서쌍을 딱 주면 걔를 어떤 F의 원소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F 크로스 F를 F로 보내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덧셈, 곱셈 이렇게 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엑시옴들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가 conditions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axioms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관례예요. 원래 액시엄이라고 하기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약간 연산에 대한 뭐 정의를 할 때는 액시옴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디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액시옴들이 있고요.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액시옴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이렇게 딱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다루셨으면 그러니까 선형대수나 미적분학 1인가 2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좀 보셨으면은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고 처음 보시면은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에디션에 대한 성질. 우리가 실수의 성질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실수는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잖아요. 실수가 만족하는 성질들을 약간 따와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여야 되고요. 이거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For any x, y in f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commutativity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덧셈에 대한 성질들을 전부 적을 거예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또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성립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필드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를 우리가 영어로는 associativity라고 부릅니다. 결합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0이라고 하는 건 기호예요. 사실은 y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냥 0이라고 적겠습니다. such that for any x in f에 대해서 0 플러스 x는 x여야 돼요. 이걸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게 존재하면 이 친구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 identity element with respect to addition 이렇게 부릅니다.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의 약자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부릅니다. 항등원 됐나요? 0이라고 하는 친구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f의 원소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제가 기초 개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화사의 순서예요. 여기 기억나세요? 존재한다 의미에 이런 여러 가지 양화사가 중첩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nested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존재한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0이라고 하는 친구는 x의 값에 관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x의 값에 관계없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모든 x에 대해서 0 플러스 x는 x여야 돼요. 괜찮죠? 여기서 0은 x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실수를 생각을 하면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모든 x에 대해서 0 더하기 x는 x가 되잖아요. 그 x마다 막 0이 바뀌고 그러진 않죠. 0은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 0이 있다라고 하는 0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렇게 약간 공리화를 시켰다, 성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중요한 성질은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For any x in f에 대해서 there exists minus x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such that, 이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요. 어쨌든 such that x plus minus x는 0이 되도록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할 게 뭐냐면 존재한다, 여기서 인이에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존재한다가 지금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x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x는 기호예요. 기호입니다. 원래는 y라고 적어도 되거든요. y 이렇게 써도 되는데 x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x라는 표기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y라고 하는 친구는 x에 따라 달라진다. depend on x라는 거에 주목을 하시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inverse element with respect to addition 이렇게 부릅니다. 덧셈에 대한 여건 이렇게 불러요. 여건. 괜찮죠?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3을 가져오면 더해서 0 되는 친구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에 대한 성질들을 다 따와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주목을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액시옴이잖아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하나밖에 없다. 그걸 유일성이라고 부르는데 유일성을 뒤에서 증명을 할 거고요. 뒤에서 증명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 유일성이 보장이 되면 이제 이런 노테이션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0이라고 쓰면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뭘 0이라고 쓸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뭘 마이너스 x로 쓸 거냐, 이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성이 나중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지금 이게 좀 처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하시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닉네스는 뒤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지션 1.14에서 증명을 할 거고요.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이건 좀 빠르게 할게요.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For any x, y in f. 원래 얘를 앞에 써야 되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뒤에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커뮤테이티비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합 법칙, x, y, z는 x, y, z for any x, y, z in f. 이거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associativity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항등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존재하긴 하는데 f의 원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1이라고 쓸 거거든요. 실수에서도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쓸 건데, 근데 걔가 중요한 건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것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이 아닌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such that for any x in f에 대해서 1x는 x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1x는 x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있어요. 원래 여기서는 뭐 조건이 0에 대한 조건이 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조건도 성립을 해야 되고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성립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에요. 얘를 만족을 해야 필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괜찮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때 1을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실수에서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하죠. 0도 아니고, 그죠? 자,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0이 아닌 x에 대해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건 기호예요. 실수에서는 x분의 1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실수지만 이게 꼭 실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실수 말고도 이거 만족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호로 이해를 하죠. 원래 y라고 써야 되는데 y라고 써도 돼요. x분의 1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이유는 존재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그 y를 이제 x분의 1이라고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좀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곱셈에 대한 역원 성질 x 곱하기 x분의 1 곱하면 실제로 실수에서도 1이 되잖아요. 그래서 x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x랑 x분의 1 곱하면 1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x분의 1을 곱셈에 대한 역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0은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역원이 없거든요. 0분의 1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0이 아닌 친구에 대해서만 있으면 됩니다. 0인 친구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필드 액시옴들을 보면 0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0이 아닌 친구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돼요. 0이 아닌 친구에 대해서만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이면은 3분의 1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고 4면은 4분의 1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고 뭐 이런 거죠. 괜찮나요? 네, 좋아요. 1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가 0이 돼요. 0밖에 없는 집합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거는 좀 현대대수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링 다루고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실수를 액시오마이즈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를 좀 갖고 왔구나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distribution law,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인데요. 임의의 f의 원소 xyz에 대해서 x 곱하기 y 플러스 z가 xy 플러스 xz여야 됩니다. 네, 이 조건, 이 9가지 조건들이 전부 이제 필드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실수, 유리수 집합, 혹은 뭐 복소수 집합 이런 것들은 다 얘를 만족을 해요. 그쵸? 여러분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죠. 예시를 들면 유리수, 실수는 아직 정의를 안 했지만 실수도 얘를 만족을 할 거고요. 복소수도 얘를 만족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정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근데 얘 말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선형대수에서 이제 백통관 다뤘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한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예시들이 또 있거든요. 유한체. 이게 뭐냐면 0, 1, 2 해가지고 p-1까지 얘만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x 플러스 y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덧셈을 x랑 y를 더한 다음에 p로 나눈 나머지 얘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fp를 가져와서 더하더라도 fp 안에 있겠죠. p로 나눴으니까 여기 안에 있겠죠.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y를 p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 9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덧셈은 어렵지 않은데 곱셈을 보이는 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정수론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얘가 이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9가지를 다 만족을 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드가 돼요. 그러니까 필드가 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우리가 안 쓸 거예요. 우리 해석개론에서는 안 쓸 거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형대수에서는 좀 썼죠. 근데 이제 해석개론에서는 안 쓸 거라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 쓸 거라서.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이 9가지 성질들만 있으면 우리가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실수에 거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9가지가 전부 필요한 조건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한
당연한 성질들을 전부 이 9가지를 이용해서 다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프로포지션 1.14 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z랑 일치하면 y는 z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소거 법칙, cancellation law라고 부릅니다. 소거 법칙. 우리가 방정식 풀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성질이죠. 1차 방정식이나 뭐 풀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성질입니다. 등식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증명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증명을 보시면은 되게 당연해질 거고, 이거를 증명하지 안 해보셨으면 혹은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하는 걸 좀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를 다 일단 쓰고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x면 y는 0이다. 이것도 소거 법칙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x 플러스 y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거 법칙의 특수한 케이스인데 뭔가 이상하게 썼네요. y는 z. 2번, 3번이 특히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항등원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Uniqueness of identity element. 그리고 세 번째는 곱셈에 대한 역원의 유닉네스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이게 뭐예요? 항등원이 성립하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 플러스 y가 x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x면 y는 0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이걸 만족하는 게 0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x 플러스 y1이 x고 x 플러스 y2가 x예요. 그러면은 y1이 0이고 y2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이렇게 쓰려면 이 표기 자체가 0이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여기선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게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take any identity element 0 with respect to addition. 이렇게 0을 임의로 하나 가져왔을 때 이걸 만족하면 y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면 y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있었으면 걔가 우리가 처음에 아무렇게나 잡았던 0이랑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유닉네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좋은 스테이트먼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를 지금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에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 아무런 인버스 엘리먼트를 가져왔을 때 만약 또 다른 인버스 엘리먼트를 가져오면 그 인버스 엘리먼트가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인버스 엘리먼트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인버스 엘리먼트가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번, 3번이 essentially 의미하는 건 uniqueness of identity element 혹은 inverse element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x가 x다. 이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 네 가지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mple이고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이제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z가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더해도 똑같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더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등식의 성질?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넣으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같은 거를 넣으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덧셈이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덧셈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요? f cross f에서 f로 가는 게 함수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9가지 성질들만 가지고 다 증명을 할 건데
여기에 함수라는 조건도 사실은 있잖아요. 정의 자체가 이 9가지 성질들하고 얘가 함수라는 거, 네,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쓰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결합 법칙 썼을 때 이제 좀 귀찮아지니까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왼쪽에 더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리고 나서 결합 법칙을 써봅시다. 결합 법칙을 쓰면 commutativity 아니지 associativity에 의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z랑 일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뭐예요? 0이죠. 마이너스 x의 정의가 x랑 더했을 때 0 되는 친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inverse element의 성질에 의해서 혹은 정의에 의해서 0 더하기 y가 0 더하기 z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0 더하기 y는 또 y죠. 이건 항등원의 성질이겠죠. 항등원의 정의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는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친구니까 y는 z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덧셈에 대한 역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성질을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셨으면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아규먼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스트럭처에서는 얘네들이 성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트럭처들이 이상한 스트럭처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스트럭처들인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생겨요. 그런 걸 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규먼트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x 플러스 y가 x면 y가 0이다. 걔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캔슬레이션 러를 쓰고 싶게 생겼죠. 써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가 x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0입니다. 뭘 쓴 거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성질을 쓴 거죠. 아이덴티티 엘리멘트. 물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성질은 0 더하기 x는 x긴 해요. 근데 0 더하기 x는 또 x 더하기 0이잖아요. 뭐에 의해서? commutativity에 의해서. 여기다 이렇게도 쓸까요? identity element로 썼고 commutativity도 쓴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그냥 다 쓸까요? 다 씁시다. 미안합니다. 다 쓸게요. 그냥 identity element의 성질에서는 뭘 썼냐면 0 더하기 x라는 성질을 썼고 그리고 commutativity를 쓰면 얘를 x 더하기 0으로 바꿔치길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두 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엑시옴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0 더하기 x를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라고 부르려면 얘도 성립을 하고 얘도 성립을 해야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커뮤테이티비티에 이미 이 조건이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가 성립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생략을 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거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커뮤테이티비티를 안 쓰기도 해요.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y는 0이 되겠죠. 왜냐면 캔슬레이션 러를 아까 증명을 했으니까 캔슬레이션 러에 의해서.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로 확인을 할 건 뭐냐면 x 플러스 y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다. 이걸 증명을 할 건데 똑같아요. 자, x 플러스 y를 0을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x 더하기 마이너스 x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버스 엘리먼트의 정의를 쓴 거죠. 그리고 또 캔슬레이션 러를 쓰면 되겠죠. 캔슬레이션 러에 의해서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는 마이너스 x가 x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가? 아닙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x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x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역원이 x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표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덧셈에 대한 역원을 또 덧셈에 대한 역원을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동치가 뭐냐면 마이너스 x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x라고 하는 친구랑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친구랑 더했을 때 0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덧셈에 대한 역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쓸까요?
y가 x의 덧셈에 대한 역원 인버스 엘리먼트의 조건 혹은 정의가 뭐였냐면 x 더하기 y는 0을 만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엑시옴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따와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x가 x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이걸 확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x가 x라는 거에 정의가 x가 마이너스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뜻이고,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얘가 얘니까 앞에 가야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가 얘니까 뒤에 가야죠. 더하기 x가 0인지 걔를 체크해야 되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x가 0인지 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이다. 얘를 알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인 게 왜 그래요? 커뮤테이티비티를 쓴 거죠.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이고,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x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니까 마이너스 x는 x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방식으로 증명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 외에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이 방법도 있긴 해요. 여러분이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x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날아가겠죠, 0으로.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증명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예,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덧셈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슷한 논지로 곱셈에 대한 여원에 대한 성질들, 똑같이 캔슬레이션 러, 뭐 곱셈에 대한 뭐 항등원의 유일성, 역원의 유일성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예, 그럼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